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움직일까? 이랬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딱히 움직일 만한 뉴스가 따로 없는데 움직이네? 실적 좋은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안 좋아해지셨나? 정말 먹거리가 많다. 저번 달과 이번 달 차이가 뭐냐면 대체를 함께하는, 솔직히 안 끼는 데가 없죠. 본업을 통해서 실적 좀 잘 나오고 있고, 경영권 분쟁 모멘텀 있고,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이민수의 경제토크,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손여러 본부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의 부흥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못 올라오는데 뉴스들이 막 좋은 뉴스 혹은 또 부정적인 뉴스들이 퍽퍽 튀어나오네요. 네. 일단 저번 녹화 때도 말씀드렸던 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투자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근데 그때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5개 하나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녹화 때는 아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움직일까? 이랬다고 한다면 오늘 녹화는 제약바이오가 딱히 움직일 만한 뉴스가 따로 없는데 움직이네? 라는 게 뭐냐면 저번 달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수급이 안 돌았는데 지금은 들어가니까 투심이 개선됐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제거 일환.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일본 기준금리 인상했고 우리나라 인상했고 미국은 이제 7월 FMC에도 동결할 거다라고 했지만 6월 달에도 결국은 동결하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혹은 내년에 2번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들을 이제 투자분들께서 불확실성의 일환을 안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하게 CDMO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기술 이전을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움직이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안 좋은 투심. 근데 실적 좋은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를 사겠다. 이러신 분들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금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금리라는 거를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개별 종목 단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종목 이슈들 몇 개 보고 또 관심 기업도 알아볼게요. 네. 일단 저는 원래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젠 볼 건데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안 좋아해지셨나? 여전히 경제방송 보면은 알테오젠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박사님 기억나시겠지만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024년 11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인 거 맞는데 알테오젠을 적금 넣듯이 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적금 넣듯이 하다가 제가 자꾸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박스권이 갇히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적금 넣고 그다음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이제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30만 원대를 이탈했잖아요. 30만 원대 이탈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 본부장의 방송을 보고 알테오젠을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적금 넣듯이 보유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알테오젠을 일단은 이 단기 고점이 37만 원, 3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수익 전환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 녹화할 때는 알테오젠 이렇게 뉴스 정리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안 움직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제법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날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개인이랑 기관 차익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기관 수매수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영상 편집본 보신 분들이 만약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악플이 많다 이러면 저는 알테오젠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좀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알테오젠을 역시 믿었다. 알테오젠 믿었다. 올라올 줄 알았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알테오젠보다는 유한양행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SK 바이오팜처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다루지 못했던 종목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제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매번 똑같습니다. 삼성 바이오스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에 거의 뭐 1조 5천억 가량 계속 이제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약 15% 20%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8.64% 이제 5,864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셀트리온한테 많이 좀 추격을 당했어요. 원래는 이제 실적 숫자 폭이 이제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랑 이제 좀 갭 차이가 났었는데 많이 좀 셀트리온이 따라잡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노조분들 쪽 2분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는 뭐 대규모 M&A 얘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 지금 보니까 글로벌 펩타이드 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를 결정하면서 네. 단순하게 그냥 삼성 바이오스가 CDMO뿐만 아니라 또 비만 당뇨 치료제 CDMO도 같이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늘 말씀드렸던 게 실적 잘 나온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진행한다. 그래서 7월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7월 23일에 실적 발표했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 7월 3일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거의 삼성 바이오스랑 근소하게 거의 뭐 1,000억 원 차이. 요 정도로 정말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스를 더 끝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바티스 관절염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 신청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4개월 연속 처방전 1위 기록을 하면서 트룩시마가 셀트리온의 실적에 이제 이바지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코세틱스의 바이오시밀러 CT-P5에 대한 품목화도 신청을 하면서 셀트리온이 정말 먹거리가 많다. 근데 제가 저번 달과 이번 달 차이가 뭐냐면 사실 저는 지금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해드린 뉴스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실적 잘 발표했고요. 파이프라인 많습니다. 이건데 달라진 점은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저번 주 말부터 삼성 바이오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세한 기조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뉴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응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한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코스피도 뭐 갈라다가 이제 좀 네. 보류했잖아요, 그죠? 이전처럼 이제 그전엔 참 관심이 알테온이 대제 관심이면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영상 보면서 구독자분들 반응 보고 알테오젠을 네. 더 다룰지 말지 네. 좀 결정할 거고요. 뉴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할로자임이 알테오젠한테 소송 걸었을 때 알테오젠 진리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질 것 같아 해가지고 투매했던 분들은 이 뉴스 봤으면 들어왔을 텐데. 근데 이 뉴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거는 알테오젠을 보는 투자분들 역시 흔들리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할로자임이 태클 걸어봤자 알테오젠 미국에서 키토스 SC 파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유럽에 그 독일 쪽만 판매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무도 겁을 안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스피 이전에서는 이건 저는 약간 좀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약간 패기가 꺾인 거죠. 패기가 꺾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계산기 두들긴 거죠. 왜냐하면 시총이 20조가 넘는 상황에서 넘어갔으면은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는데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이미 자기들이 쥐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스닥의 1등 기업으로서 뭐 성적서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패시브 자금이 줄어들까봐 이런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한 주당 0.3주.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면 많이 주는 거고 저 한 주당 0.5도 많이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한 주당 0.1은 좀 0.2, 0.2까지는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주당 0.3인데 이거는 거의 우리가 그 배당으로 치면 30% 배당한 건데 근데 주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그만큼 조금 시장에서 많이 멀어졌다. 근데 저는 알테오젠 일단은 적금 넣듯이 격주마다 한 주씩 사셔라. 요건 투자 전략 유지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평단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알테오젠 보면은 저는 원래 평단이 거의 30만 원대 초반대였거든요.
30만 원대 초반대였다가 이제 30만 원대 후반대 가면 이렇게 툭툭 줄이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30만 원대 30만 원대 중반, 36, 37 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31.3이고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돌파하면은 제가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6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8월 7일이 권리락이에요. 그럼 이제 주가가 30% 할인됩니다. 그럼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알테오젠이 한 주도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8월 7일 이후에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30% 할인되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제 권리락 날에 22만 원? 22만 원에서 거래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매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분할 매도해 보셔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쪽은 뭐 불만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비만의 친구인 약간 항노화 쪽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대본 준비하면서 세계 폐암학회가 9월 12일이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달에 네네. 다뤄보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종약회는 10월 23일이니까 이것도 다다음 달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항노화 쪽 볼 건데 알지노믹스랑 한미약품이랑 로키텔스케어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 제 토픽은 LNC 바이오인데 사실 로키텔스케어랑 LNC 바이오가 조금 약간 쌍둥이 같습니다. 이 기업이 신규 상장했고요. 500뉴스 거의 다 끝났고요. 매출액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로키텔스케어랑 LNC 바이오의 차이점은 로키텔스케어는 흑자전은 실패했다. 아직 못했다. 근데 매출액 증가하고 있으니까 곧 흑자전 할 것 같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전 컨센서스만 봤을 때는 2분기 흑자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은 LNC 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알지노믹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토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지노믹스 대부분 분량이 되게 많은데 알지노믹스가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통 잘라낸 다음에 다른 물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가위가 들어가서 그 변이를 일으킨 RNA를 자른 다음에 이 호주머니에서 갖고 있는 이게 제가 되게 말을 되게 저렴하게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시라고 이 하나의 RNA로 절단과 대체를 함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임상 일정 체크해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끼는 데가 없죠. 본업을 통해서 실적 좀 잘 나오고 있고 경영권 분쟁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항노화 관련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HM173도 하나하고 HM500197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던 미국 당뇨병학회 ADA 여기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뭐 중장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로키텔스케어랑 LNC 바이오랑 친구입니다. 이들이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뭐 골이라든가 세포라든가 이런 걸 재생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업 바운더리를 미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신재생에 대한 미국 의사협회에서 재생 의료 코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로키텔스케어가 미국을 겨냥한 사업을 했을 때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이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LNC 바이오는 국내에서 내실을 굉장히 다지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가 개발한 메가너브라는 이제 동종신경 이식제가 있어요. 그게 국내 주요 대학병원 40여 곳에 도입되면서 이제 매출 이제 국산 치료제의 적용법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 이제 로키텔스케어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항노화 중에서 이제 신체 재생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로키텔스케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LNC 바이오를 권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얘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 깨알같이 하셨어요. 지금 좀 남겨놔야 돼요, 그죠? 일정들이 다다음 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체크할게요. 오늘 경제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